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180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29번째 나라로 대한민국, 다이나믹 대한민국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수도는 서울이고요. 면적은 10만 363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5,170만 명,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 언어는 한국어, 독립은 1945년 8월 15일에 했습니다. 건국은 BC 2333년 10월 3일 했죠. 먼저 대한민국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반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해를 넘어서 중국, 동쪽으로는 동해를 넘어서 일본, 북쪽은 조선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1960년 1인당 국민의 총생산은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2만 3천 불, PPP 한산기준으로 3만 2천 불로 우간다의 30배로 성장했습니다. 30년 전에 같았었는데요. 또한 2022년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이죠. 명목 국내 총생산이 세계에서 10번째, G10입니다. 세계 10번째로 크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로 IMF에서 선진 경제국 어드밴스드 에코노미스로 분류하였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다크 TAC의 회원국입니다. 정식 회원국입니다. 조선과 같이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의 국기죠.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상징하고 태극 문양은 파란색인 음과 빨간색인 양의 조화를 이루고 사계가 있죠. 각각 건이 감, 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은 하늘을, 이괴는 불을, 감은 물을, 곤은 땅을 상징합니다. 국장은 태극 문양을 무궁화 잎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죠. 외국기관에 발송하는 국가 중요 문서나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임명장, 또 훈장 및 대통령 표창장, 제공간의 건물 등에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현을 하는 세계여행에서 대한민국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 대한민국이여. 동해에는 울릉도 독도가 있고 서해에는 연평도 백령도라네. 남해에는 제주도 마라도 이어도도 있고 북에는 압록강 두만강 유자도 있네. 백두에서 야호 한라에서 야하오 무양산 칠보사나 다시 보자 금강사나 설악산 태백사나 모이자 지리산에 한강물 솟구쳐 서울을 뚫고 대동강물 굽이쳐 평양 휴가마 서해에서 서로 만나 하나가 되네. 무궁화 지고 피는 삼천리 강토 우리는 다 하나다 한근의 후예 홍익 인간 높은 뜻 사람이 하늘이다. 다같이 참살자 사람이 주인 다같이 사랑하자 사랑이 행복 나가자 오대양 육대주로 동서남북 하나가 되어 내일을 향해 평화와 번영을 향해 오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호남이라고 하죠. 전라북도 김제근, 금군면, 청운리, 불로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 다니고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김제 아시죠? 김제가
금언덕이란 말입니다. 쇠금자에다 언덕제자. 금구면 금구는 금이 흐르는 똘이라는 말입니다. 금이 쇠금자에다가 그는 똘구자입니다. 제 고향은 이 금이 많이 나는 땅이죠. 저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저희 동네 앞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이라고 많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죠. 서울에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전주에서 서울에 와서 진리, 평화, 창조의 정신으로 세계를 호흡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국문문을 마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이 대한재보험입니다. 코리안 리라고죠. 대한재보험인데요. 1979년에 제가 입사했는데 대한재보험에 외국부에서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는 일은 재무가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세계의 유수한 보험회사에 분산시켜서 우리의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국부를 지키는 나름 좋은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이 아버님이 그 재보험이라는 직장 이름을 매우 싫어하셔서 아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사직하고 한국해외개발공사로 다시 입사 시험을 보고 이직하였습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 사우디 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죠. 새로 입사한 그 한국해외개발공사 직장 이름을 저희 아버지 부친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연봉은 제가 받던 코리안 리보다 60% 수준으로 떨어졌죠. 저는 이미 1년 전에 결혼한 상태였었는데요. 하여튼 한국해외개발공사에서 82년 4월에 입사한 이후로 처음 3년 동안은 취업부와 개발부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취업을 위해서 그 후부터는 이즈부와 에콰도르 사무소에서는 우리 국민의 투자 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에 온두라스의 공단형 50세대 투자 이민을 추진할 때 이민 알선업자 K와 이주 신청자와 그 불신으로 일어난 폭행 및 맞고소 또 저희 해외개발공사에 대한 이주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우채석 부장, 제 후배죠. 최원석 부장과 같이 고생하며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편의 우채석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4월 1일 0시에 해외개발공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세계에서 아주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법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기되고 동시에 한국국제협력단법이 발효되었죠. 다시 말해서 국영기업체 한국해외개발공사가 폐지되고 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창립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의 발전을 대내에 선포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변신이었죠. 180도 변신이었습니다. 원조 수원국이던 대한민국이 원조 공역으로 180도 발전된 아주 쾌거였습니다. 코이카는 그래서 1991년 12월에 창립된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이죠. KF 국제교류재단과 더불어 한국의 외교를 선진국형 외교로 탈바꿈시킨 외교부의 전문기관이며 우리나라 선진 외교의 양날개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한국국제교류재단 KF가 한국해외개발공사 직원 250명의 신분은 모두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으로 승계되고 외교부, 재경부, 노동부, 과기부, 행안부에서 파견된 30여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코이카의 자랑스러운 창립 멤버로 저도 일원이 되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5대양, 6대주, 험지와 오지 그리고 분쟁터에서 인류 공영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일터는 5대양 6대주라 라는 책으로 저의 정년 퇴직일인 2013년 4월 1일 출간하여 협력단 후배들과 모교 후배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였습니다. 특히 고려인이 25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자살 폭탄이 난무하던 이라크, 6.25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253승의 신화를 기록한 에티오피아, 또 대지진으로 32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잃은 아비규환의 IT,
코이카 최대 사업인 필리핀 오지에서 광개댐 건설, 남태평양과 피지, 캐나다에서 근무 등은 잊을 수가 없으며 그 이야기와 그동안의 여행기를 시사타임즈의 300회에 걸쳐 기록으로, 그리고 본 이 방송이죠. 유튜브 방송으로 한 300회 예정으로 자세히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일터는 코이카 정년 퇴직 후에 저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자금으로 한국교원대학교와 청주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교양 과목으로 국제협력과 세계시민을 3학점이죠. 강의했습니다. 인류 공영의 시대를 맞은 지구촌에서 ODA, 국제협력사업이죠. ODA 사업의 필요성, 현황, 그리고 발전 과제와 역사 발전이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강의는 정규 과목은 끝났고 2, 3시간으로 각 대학의 최고위 과정에서 특강으로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봉사기구 KVO죠. 한국봉사기구 등 몇몇 시민단체에서 자문활동과 요청하는 대학과 기업에서 특강을 실시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 주제는 주로 국제협력과 인류공영, 여행, 도전, 그리고 사랑, 해외 취업과 해외 봉사, 그리고 다문화 사회,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평화마라톤 강명구를 2017년 8월에 우연히 만나 그의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달리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구를 526일 걸쳐 한 바퀴 달렸으나 북녘 당국의 무마 등으로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 판문점까지 400km를 달리지 못한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그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의 달리기가, 강민구 평화 마라톤의 달리기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명구와 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우리 국민의 성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강명구 평화 마라톤과 저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호소하기 위하여 빗두렁길과 나는 달린다를 출간하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또 영문으로도 발간하여 라이트 패스, 영문으로도 발간하여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 가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보 이론은요, 상상희락 범사사은입니다. 상상희락 범사사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상상희락 범사사은. 한국인의 자랑이었으며 우리나라 마지막 선비로 일컬어지던 서예가 강암 송성룡 선생님이 여산성씨로 저와 동학년입니다. 말하자면 저의 집안 형님이죠. 국선 서예부문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송하경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생이 강암 선생님의 이남으로, 소설가이며 고려대 국문과 송화춘 교수가 삼남이며 송화진 전라북도 도지사가 그분의 사남으로 막내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돌아가셨는데 남강 송하철이며 그는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을 역임한 공무원이었죠. 하여튼 강암 선생님은 저희 할아버지의 비문을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집안이니까. 제가 코이카에 근무할 때 해외에서 돌아오면 전주에 내려가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8세를 넘긴 때에도 협력단이 개도국에서 봉사활동과 원조활동을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들으시고 흐뭇해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개도국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고 있는 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강암 선생님은 저의 글을 써주실 때 인엽조경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무식한 제가 조경, 시족자에다가 그 끝부리 영자인데요. 조경이 무슨 말이냐고 강암 선생님께 물으니까 좁게는 집안의 영웅이요, 시족자니까요. 나가서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강암 선생님 웃으시며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송씨 집안인 제가 하고 다니니까 집안에 자랑스러운 사람이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오지와 분쟁지역, 재난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류 공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니까
한민족의 영웅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과찬이지만 평생 유학만 공부한 88세의 연세에도 세계를 조망하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감 선생님이 그 시견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계산년인데요. 여름에 저에게 두 편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 명필로. 그게 앞에 적은 상상희락 범사사원과 인자선난이 후역입니다. 상상희락 범사사원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고요. 인자선난이 후역은 어진 사람은 인자는 어려운 일은 앞장서고 득도는 일은 뒤에 선다. 그런 말이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에 것은 성경에서, 뒷것은 논어에서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이라며 1999년 계산년 7월 17일에 낙관을 직접 찍으시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감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몸져두어 계시다가 11월에 소천한 것입니다. 첫 작품인 성경 말씀은 우리 집 가보 1호가 되었고 두 번째 작품인 논어 글귀는 인자선난이 후획은 제 동생 송우여부 가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가보 1호를 이렇게 걸고요. 날마다 감 선생의 가르침대로 항상 즐겁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가보 2호인데요. 이겁니다. 보시죠? 저희 거실에 걸려있습니다. 피지 앞바다에 찬란한 해 떠오른다. 지구촌 오늘의 첫 햇살이다. 눈이 부시다. 저는 2013년 정년 퇴임 후에 하고 싶은 일이 230개국 세계 일주 여행이었습니다. 모든 나라. 한 3년 내지 5년에 걸쳐 지구촌 230개국을 다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코이카에 근무하고 근무하면서 일도 하고 여행한 나라가 그때 2013년까지 80여 개국이 되었으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다시 230개국을 모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일에 맞춰 발견한 저희 책 우리의 일터는 이 책이죠. 우리의 일터는 오대당 육대주다와 이 책 실어내라는 세계 여행이 인연이 되어 한국교원대학교 김주성 당시 총장의 강한 요청을 받고 그 대학에서 국제협력 과목을 교양과목 3학점을 맡아서 교원대에서 3년, 그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김주성 총장님은 정치학 박사이지만은 한글 초소의 대가로 한비체를 개발해서 자기 호가 일광 한비씨거든요. 추사치하듯이 자기 호를 따라 한비체를 개발한 초서이죠. 한글 초서. 이 글입니다.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김 총장은 앞에 저 두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며 그 시집의 서시를 직접 저에게 써주신 것이요. 저는 그가 써준 그 시기를 우리 집 거실에 걸고 날마다 그것을 읽으며 피지 앞바다에 떠오르는 해를 따라서 날마다 지구촌을 여행하는 상상을 합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금강산과 백두산 다 다녀오셨죠?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은 물론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129번째 나라 대한민국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